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송 작가가 지난번 기시다 올 때 두 가지 때문에 온다. 하나는 협의그룹에 질을 껴줘라. 이건 확정이 됐고요. 자, 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나니까 이 얘기가 결국은 나왔습니다. 네, 한미일 3국 정상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협의체 신설 등을 골자로 한 3국 공동성명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언론이라든지 방송에서도 하지 않는 얘기를 송 작가가 해드린 거잖아요. 근데 얘가 급하게 일요일 챙겨갖고 오는 이유가 뭐다? G7 전에 이거를 우리나라랑 협의를 쳐야 되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정작 합의가 안 돼 있는 미국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한다고. 핵공유 협의체?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미국은. 조금 있으면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본이 군사강국화 되는 게, 실무적인 입장에서 미국이 이 동아시아 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미국 국민들 자체는 일본이 군사관계가 되면 진주만을 떠올린단 말이야. 그 싫어한단 말이지. 그런 상황이라 그냥 물밑에서 조용히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인 건데 한국이 종이핵 받아왔다고 거기에 우리도 이름 써줘 라고 하는 일본이 띵깡을 부리고 있는 건데 지 혼자 띵깡 부리면 뭐하니까 성렬이 안타서 내 편 들어줘야 돼. 미국이 바이든이 이거 발표할 수 있도록 니들이 강력하게 나 지원해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미사일 정보 공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7에서 만나서 이달 말에 만나가지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우리는 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해서 일본한테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만 좋지 뭐. 그렇죠. 위성 정보 자산에 관련된 거 미국이 주로 다 취득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조기 공보기 통해서 얻어내는 거 우리나라 구축함들 통해서 얻어내는 실시간 정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확실한 겁니다. 어디에서 발사가 되는지 원 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일본은 어찌 됐거나 우리보다는 15분 이상 뒤진 다음에 발사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 수평선 너머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지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냥 우리 군사 정보를 일본한테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퍼주는 거죠. 퍼주는 거. 그럼 왜 당시에 이 얘기를 안 했을까요? 현장에서 이 얘기를 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이 다 반발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있을 때는 점잖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만 얻어내고 싶은 거지 거기서 까서 자랑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은밀하게 남겨놓고 갔다가 일주일 지나가지고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 그 기사 내용 자체가 이미 이 합의문을 조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끝났다는 거지 선언문. 그렇지. 그리고 조율인데 우리는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본이 써갖고 주는 거에 대해서 도장을 어디다 찍을까요? 저희도 일본처럼 예의 바르게 45도 기울일까요? 이거 말고는 조율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의 그 마지막 날 그때 아마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요거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찰스 플린이라고 그 미육군 태평양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태평양 사령관이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부터 괌에 있는 부대에서부터 필리핀에 있는 부대까지 전부 관장을 해요. 전부 관장을 하는 이 사람이 요즘 와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의 중심이 지금 점점 한반도 쪽하고 일본 쪽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야. 미국의 비중이. 그래서 인도양 이쪽을 하려고 했던 거는 워낙에 이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끌어들여갖고 쿼드랑 호주랑 연결해갖고 핵잠수함 이걸로 해갖고 연결고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호주도 눈치 보고 있고 인도도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인도 태평양 쪽에서는 시간을 좀 가지고 쿼드를 나중에 밀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더 급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주변 안에서의 러시아 그리고 대만 앞바다 쪽에서 작동될 수 있는 군사 시스템들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근데 여기에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안 준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한미훈련 하지 마라. 우리는 이 훈련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밖에 나가서 해. 니네 저기 홋카이도 옆에 그쪽에서 해. 라고 하면 피차에 편해요. 한미일. 그러니까 그냥 미일끼리 해. 우리는 괜찮으니까. 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미군 전력은 미사일 전력이 됐든 공군 전력이 됐든 직경 12,000km를 전부 다 관장을 해요. 일본에 부대가 있거나 일본에서 훈련을 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한국 한반도라든지 이 반경 6,000km 안에 있는 국가들은 그냥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영향권 안에 놓고 훈련을 하는 거지. 근데 그걸 굳이 동해 앞바다에 와갖고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 북한 정권을 불안하게 하고 협박하려고 하는 거야.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보를 넘겨준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우리로서는 군사 패권 일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축함과 각종 공군 조기 공격에서 올라온 신호들을 일본에 넘겨주려고 하면 그 정보들과 신호 체계들을 일본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즉 이거를 보내갖고 우리가 보낼 때 암호로 보내잖아, 비행기가. 네. 본부에다가 보냈는데 이 각종 군사 정보를 그냥 우리가 일반화는 해무로 하진 않는단 말이야. 휴대폰으로 보내는 게 아니야. 이 채널을 일본한테 열어주겠다는 얘기야, 지금. 다 들여다보겠네. 다 들여다보지. 왜? 채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는 조기 공보기권만 봐야 되는데 그 이외에 나머지 군 통신도 사실상 다 오픈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일본만 좋은 일이다. 네.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군사 기밀을 일본 거는 못 보면서 우리 거를 다 까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한미일 정보 공유라고 하면은 막연히 그러면 세 나라가 같이 서로 다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우리 것만. 주는데 우리는 양쪽을 다 못 들여다봐.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를 다 들여다본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도 가장 먼저 위성 정보나 위성 정보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정보 자산들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시간 안 줘요.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우리나라한테 GPS 관련돼 갖고 정보 주잖아요. 그러면 남한 부분,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 부분, 대한민국 영해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된 정보들은 다 지우고 줘요. 위성 사진이 됐든 정보가 됐든. 그러니까 그게 실시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필터링을 한번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달되는 일본도 그렇게 주긴 마찬가지란 말이야. 일본 역시도 지네 정보 자산이 있지만 그거를 100% 열어갖고 우리한테 안 준다니까. 근데 우리만 다 까보여주고 주는 거야 지금. 뭐 대통령실에 도청장치 있는 건 똑같은 거지. 괜찮잖아. 착한 도청이잖아. 착한 도청. 그래서 자기가 착한 없다? 군사 정보를 일방적으로 흘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발표하겠답니다. 아주 저희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혈압이 점점 오르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자, 미국의 타임즈가 기시다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날뛰니까.
너무 오바를 하고 있으니까 좀 밟아줘야 되겠죠. 네, 미국이 밟아주려고 타임즈가 저격에 나섰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기시다가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타임지에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며 이의를 이 새끼도 윤석열과네. 똑같죠. 그러니까 타임 인터넷판에 실린 원래 제목을 보면 기시다 총리는 수십 년에 걸친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일본을 진정한 군사대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 평화주의였던 일본에 대해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군사대국을 뺐네요. 수정됐습니다. 그쵸, 군사대국.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단어거든요. 일본이 지금 군사대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안 되는 나라예요. 전범국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 위배됩니다.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범국의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무장을 하거나 일본이 이 군사를 키워서 외부로 진출할 모습이 보이면 선전포고 없이 공격해도 괜찮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즉 우리나라나 북한이 또는 러시아나 중국이 흔히 하는 말로 일본이랑 전쟁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부터 공격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본은 공격해도 되는 나라예요.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국제법의 위반이 아니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키나와에 있는 군인들이 자꾸 한국으로 오는 거고 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전범국이 아니니까. 근데 일본이 대놓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주둔 비용 내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들어가는 군사 비용을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고 어차피 미국 손을 대지 않아도 밑에 있는 일본이 나서갖고 일을 하다가 잘못돼서 쳐맞아 봐야 미국에 대한 책임과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일본을 저런 방식으로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갖추고 있는 군사력은 상당한 수준인 건 맞죠.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 양적 무기들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전수방위에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 영토 안에 자기 바다를 넘어 들어온 자기 영공을 넘어 들어온 항공기나 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지 중립 공해에 있거나 그 남의 나라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지 못하게끔 그동안 평화법이 이거를 막아왔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능력을 획득하겠대잖아. 그리고 획득했다잖아. 그리고 올해 안에 토마호크 같은 형태의 1200km 정도 나갈 수 있는, 지금 이제 토마호크가 아니라 제가 자꾸 동해 낙탄이라고 의심하는, 새로운 중거리 유도 미사일을 1000개 이상을 도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미사일을 1000대를 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걸 어디다 놓겠습니까? 아마도 러시아에 가까운 북해도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주변에 놔놓고 또는 서해안에서 북한에 제일 가까운 지점에다 집중 배치를 해놓고 이거를 갖고 일종의 외교적인 무기로 쓸 거예요. 우리도 무장했다 이러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무장 노력은 이해는 해. 그리고 미국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국민들은 일본을 무장시키면 저 새끼들 또 넘어오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아이, 사진도 저 따위를 썼냐. 응? 딱 야비한 일본 놈의 표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을 썼네. 타임지가 사진 잘 찍기로 유명하잖아요. 사진 한 장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가 됐던 적이 2번이 있거든요. 네. 그때 사진을 이제 다시 보시면은 거기서 또 읽혀지는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딱- 범죄자 같지 않아? 사기꾼 같지 않아? 이거는 타임지가 지금 제목이랑 똑같아요. 굉장히 야심에 찬, 야욕에 찬 기시다 총리를 부각시킨 거예요. 너네 일본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 이거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물이 너무 앞으로 뚫고 나와가지고 보는 사람들 하여금
약간 위협감을 느끼고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게 의도인 거예요. 지금 일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인터뷰를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기자한테 악플 달면서 해석을 잘못한 거다. 기자가 말을 못 알아들어서 오보한 거다라고 막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태도를 바꾼 거죠. 평화 국가로서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변국에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인정한다 이거지. 그렇지. 설명할게. 우리가 설명할게. 내 그럼. 말 들어봐. 일단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아니 그건 아까 했던 얘기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니까 잠깐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디선가 들었어. 국힘당 애들이 있다고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주어가 없다는 등, 뭐 이런 개소리를 해가면서 주어가 없어. 했던 얘기들을 결국은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뭉개고 지나가는 거죠. 국힘당 애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진행자들하고 싸움질을 하는 모습을 딱 여러분 그 영상 하태경이가 제대로 한 건 했죠. 예 그리고 장해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진짜 답정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답정너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면서 지 말을 계속 하는데 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진짜 딱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저는 안 보다가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딱 보면은 정말 혈압이 쫙 오릅니다. 저런 것들이 의원이고 최고위원으로 앉아 있으니까 걔가 나라가 뭐 이 모양이지. 걔가 뭔 최고위원이고 의원입니까? 일광수산에도 못 갔는데. 네. 너는 공천도 끝난 것 같아요. 이미 윤석열 친구가 거기 나오기로 이미 얘기가 돼 있더만요. 네. 결과적으로 하태경이 저렇게 열폭하는 이유, 맘대로 안 되는 거죠, 뭔가가. 네, 빨리 태우고 만나서 둘이 친목 강화를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